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드립니다. 오늘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맞아요. 꼭 챙겨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삶의 질을 올리는 꿀잠의 조건.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이 잠으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이 보약이다라고 우리가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도 피곤한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잠 자는 법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김혜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잠 못 주무셨던 분들은 지금쯤도 약간 이렇게 졸리고 이렇게 좀 소파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교수님은 워낙 수면 전문가시니까 꿀잠 주무십니까? 솔직히. 네,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생방송 때문에 어제 좀 꿀잠 못 잤거든요. 네. 평소에는. 저는 이제 꿀잠 정의를 하면 꿀잠이 뭘 것 같으세요? 꿀잠 잘 자는 거. 근데 이 아침에 진짜 개운한 거.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너무 개운해. 그게 바로 꿀잠의 정인데요. 예. 그 꿀잠의 정이라고 하면 저는 수면 시간만 확보된다면 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꿀잠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역시 수면 전문가. 네, 일주일에 5일이면 요새 전문가라서는 아닌 것 같고, 네. 체질상?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우선 시간부터, 그러니까 잠을 몇 시간 자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건가요? 제가 사실은 수면 환자도 만나고 이런 방송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몇 시간 자야 되냐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권장 시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지 괜찮은 거다 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꿀잠 얘기를 했는데 꿀잠이 잘 자고 일어나서 내가 개운한 게 꿀잠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권장 수면 시간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얽매일 필요 없다. 네네.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벗어난다고 해도 내가 개운한 시간, 나 6시간을 잤는데 너무 잘 잤어. 그러면 그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인데 굳이 그거를 권장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긴장하고 몰입하고 강박에 빠지시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혜영 교수님이 7시간 일해서 막 5시간 잤는데 편안한데 막 2시간 더 자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더 알겠습니다. 나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부터 찬찬히 살펴볼게요. 네. 자, 잠은 인간의 생존이나 건강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예. 구체적으로 잠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저희 오프닝 할 때 우리가 잠이 보약이다. 보약이다. 예,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 보약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잠을 잘 자고 우리가 아침에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네. 잠의 역할이 우리를 개운하게 하는 것인데 그 개운하게 하는 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요. 잘 자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러니까 컨디션이 떨어지고 뭐 아프고 그러면 우리가 잠을 유독 많이 자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잠이 회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네, 거인 맞습니다. 거죠? 우리 몸살 감기 약을 이제 감기약을 처방하면 환자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감기약 먹었는데 너무 졸려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졸리면 자면 된다. 물론 이제 그 약을 먹고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업무를 해야 돼서 졸리면 안 되는 네. 건데 그거 말고 감기약 먹으면 졸린 거고 몸이 아프면 또 잠이 쏟아지는 경험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잠을 자면 면역 체계가 좀 활성화돼요. 그래서 면역 증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몸이 아플 때 잠을 쫓으려고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잠이 오면 잠을 자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최근에 또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잠을 잘 자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백신을 맞고 나서 잠을 잘 잤던 사람들이 백신 맞으면 제일 중요한 지표가 항체가 형성. 얼마나 형성되냐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잘 잤던 사람들이 항체 형성도 더 좋았다. 이런 보고들도 있고요. 또 코로나 감염이 됐던 사람들을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회복도 더 좋았다. 이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푹 자야 나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네네. 자, 그럼 거꾸로 잠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럼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이 생기나요? 앞에서 잠이 보약이라고 했는데 예. 못 자면 이제 독약을. 독약 못 자는 게 독약일 수 예.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리 잠 못 자면
다음날 아침에 몽롱하죠. 맞아요. 집중력 떨어지고 뭐 브레인 포그 이런 얘기 하거든요. 뇌에 안개 낀 안개 것 같이 몽롱한 것. 이것은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예.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에 쌓이는 노폐물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면 이 노폐물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뇌에 쌓이는 게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 이러한 노폐물들이 적절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잘 자야 비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야 대사도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에 이런 몸이 리셋되고 뭔가 이렇게 건강에 중요한 일들을 자는 동안 우리 뇌랑 몸이 그냥 자는 게 아니고 네. 뭔가 리셋을 하는데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깜짝 질문 하나 드리면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살 빠져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잘 자야 살 빠지는군요. 네, 그래서 또 식욕이랑도 관련이 있어서요. 잠을 잘 자야 식욕 억제, 그러니까 그것도 자는 있고. 야간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 예.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적절하게 나와주면서 공복이 좀 유지되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을 잘 자면 살도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진짜 선생님께서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왜요? 5일을 꿀잠을 주무시니까 아. 뭔가 이렇게 날씬하시고 아. 그런 아이고, 거 아닐까요? 다른 노력도 좀 있는데. 아, 네. 알고 보니까 헬스 막 3시간씩 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면의 질이 진짜 삶의 질 자체에 정말 큰 영향을 직결돼서 이렇게 미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꿀잠을 자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10가지가 있다고 해요. 요거 10가지 저희가 딱 목록으로 정리했으니까 인터넷에 온갖 뭐 정보가 많잖아요. 오늘 김혜윤 교수님이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예. 자, 목록 띄워주세요. 자, 1번. 일관된 스케줄 유지. 이거는 네, 규칙적으로 자고 깨는 거 중요하죠. 네. 네. 근데 하나 또 말씀드리면 내가 10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났는데 다음날 8시에 일어났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 이런 거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면 강박 생기는데 그건 또 몸이 알아서 일어난 거면 또 일어나게. 네, 그렇죠. 아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낮에 40분 땀날 정도로 운동.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땀이 안 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라는데 낮에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잘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불면증 환자들한테 네. 잘 깨어 있으라고 노력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잘 깨어 있어야 우리 몸에서 자고 싶은 욕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낮에 운동하고 좀 땀을 내쉬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잠자고 싶잖아요. 낮에 좀 활동량이 있어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자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요. 잘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기 빨리 재우고 싶으면 네. 낮에 많이 놀아주라고 막 놀려야 돼. 하잖아요. 막 키즈 카페 가서 막 뛰게 하고 막. 네, 그런 거 그거랑 컸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른도. 네. 그 원리를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낮잠은 15분 안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잠을 짧게 자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잠에 영향을 주니까 네.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게 그래서 저는 오후 2시 이전에 아.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면 그게 밤잠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우리 뇌가 잠을 컨트롤한다는 뇌 입장에서 보면 낮에 이렇게 잤는데 그러면 밤에는 좀 덜 자야겠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뇌에서 그런 호르몬 조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시 이전에 짧게 네. 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피하기. 네, 그래서 이것도 몇몇 최근의 연구들에서 예. 카페인 저는 커피 3잔 마셔도 잘 자요. 뭐 이런 분들도 저요.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절대 잠 못 자요. 그래서 그거 저요. 네, 그 두 분이 좀 상반되시는데 네. 카페인에 대한 반응은 사람들마다 조금 개인차가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카페인이 수면에 안 좋은 건 맞고 아. 알코올, 니코틴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반론. 네. 알콜. 네. 소주 한 2잔 정도만 딱 먹어주면 잠 잘 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음은 아니지만.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코올은 수면에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잔다고 생각하는 게 수면을 개시하는 거, 시작하는 게 또 있는데요. 수면 유지할 때 술을 마시면 중간에 나도 뭐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수면 분절이라고 해서 잠든 뒤에 자주 깨요. 그래서 분절. 수면의 시간은 조금 확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수면의 질, 알코올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자기 전 과한 식사 금지. 네, 배불러야 잔다고 생각하고 그 말 많이 포만감 듣거든요. 있어야 잔다고 네. 생각하시는데 또 우리나라 야식 굉장히 야식의 유혹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배달 안 되는 곳이 없거든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네, 뭐 땡땡땡 너무 배달 잘 네. 되고 그래서 야식이 너무 활발하니까 예.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포만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16대 8로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정말 대사율도 좋아지고 비만 해결이 되느냐 뭐 이런 연구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분들이 강제적으로 자기 전에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금식을 했거든요. 네. 이제 스케줄대로 식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 예.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결과로 수면이 좋아졌어요. 아, 자기 전에 저는 한 3시간, 최소 3시간은 공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네. 이 시계가 장애도 있어요. 우리 배꼽 시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배꼽 시계를 그때 자극을 해놓으면 우리 생체 시계가 교란이 생기죠. 뇌는 자야 되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배꼽 시계 뭐가 먹어주면 배꼽에서는 이제 뭐 먹었으니까 이제 낮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10시에 잘 계획이시면 7시 전에 저녁 식사를 끝냅시다. 네. 자, 그리고 6번 수면 환경 안락하게 만들기는 알 것 같고요. 7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습관적 수면제 사용 피하기. 한번 먹으면 계속 먹다 보면 이렇게 좋으니까 의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네,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 내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약 먹어서 잘 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먹고 2시간 뒤에 잤다? 그건 수면제 효과는 아닌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못 잘 것 같아라는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습관적으로 필요할 때 수면제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수면제는 필요할 때만 단기적으로 사용하셔라. 네. 네. 그리고 잠자리에서 핸드폰, 휴대전화 같은 거 하지 말고 자는 것만 해라. 맞아요. 이런 말인 것 같고 과도한 스트레스 피하기. 10번 오래 누워있지 이거는 않기는 무슨 뭐예요? 말이에요? 이게 누워서 왜 양세잖아요. 아, 네네. 네, 잠을 양세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고 누워서 잠을 청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인데요. 양 말고 다른 동물을 세야 됩니까? 아,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오래 당황- 놓지 말라는 거. 예. 그러니까 오래 누워 있지 말아라. 아. 그래서 잠이 오면 침실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누워서 잠을 청하지 말라는 뜻이고 누워 있는데 가끔 15분 정도 얘기하거든요. 15분 이상 잠 안 와. 그러면 침대에서 나와서 뭔가 잠을 청할 만한 활동을 하고 책을 보거나.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억지로 눕지 말고 잠이 오면 누워라.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닭과 달걀의 그 사이를 바꾸는 거네요. 네네네네. 아,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 누워 있지 말라. 알겠습니다. 이 수면 위생이라고 합니다. 잘 자기 위한 기본 원칙 10가지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낮에 피곤해도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니, 나 수면 이상 잘 지키고 낮에 운동도 많이 해. 그래서 피곤해. 근데 잠이 안 와. 밤만 되면.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밤만 되면 이제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예. 그러면 밤 새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실 것 같은데 예. 이런 거야. 우리가 너무 잠이 안 오는 그 상황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더 잠이 안 오면 내일 늦게 일어날 거고 늦게 일어나면 또 직장에 가서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네. 오히려 그래 하루 정도는 잠이 안 와도 괜찮아. 그 대신 침상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예. 침상에서 나와서 뭔가 잠이 올 수 있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족욕을 하거나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잠이 오면 눕는 거. 그래서 너무 잠을 자는 거에 강박을 가지고 몰입하지 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뇌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잘 시간이라고 뇌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수면 루틴이거든요. 네네. 아. 짧게 말씀드리면 예. 자기 전에 뭐 1시간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뭐 족욕을 한다거나 반신욕을 하고 30분 전에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잠들기 전에 뭐 종아리를 주물러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에 이런 행동들을 네. 뭔가 매일 루틴으로. 일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일 하시면 네. 뇌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때가 바로 자야 되는 시간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면 루틴을 챙기시는 거 상황에 맞게 네. 그리고 수면 환경에 맞게 수면 루틴은 좀 다르실 수 있는데요. 나만의 수면 루틴을 이제 좀 만들어 보는 거. 그 중에 하나, 낮 루틴도 만드셔서 낮에는 조금 활동량도 유지하시고 잘 깨어있게 하시는 노력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잘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에 얼마나 활발하게 잘 깨어 있을까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조격, 사실 뭐 조격기 비싼 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양동이에 물 해가지고 딱 대야에, 하면 네.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격도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질 좋은 수면의 중요성과 또 꿀잠 자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오늘 밤은 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길 바라면서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김혜윤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